제가 지금까지 귀농에 대한 영상을 한 100개 이상은 찍은 것 같아요. 영상을 찍고 이제 댓글을 보잖아요.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99%는 거의 같은 말입니다. 뭘까요? 아마 금방 예상하실 거예요. 바로 귀농하면 안 된다. 귀농하면 빚쟁이 된다. 농사 지으면 몸뚱이 망가지고 100% 실패한다.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저에 대한 높아심에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해요. 귀농을 무턱대고 하면 당연히 안 되죠. 농부들의 순수 농업소득 평균이 1년에 1,000만 원이고 귀농한 가구의 거의 절반은 농사 이외에 부업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귀농 후에 월 평균 생활비가 183만 원인데 귀농 전 265만 원에 비하면 엄청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귀농하면 망한다고 외치고 있을 때 누군가는 번듯한 사업가로 거듭나서 대형 브랜드랑 콜라보를 하고 해외에서는 팝업 스토어도 하면서 누적 매출 50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거 딴 세상 얘기 아니냐고요? 우리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있나요? 오늘 제가 그 딴 세상 얘기를 내 얘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귀농해서 그런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오늘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니까요. 귀농해서 농사만 짓다 끝나는 삶이 아닌 진짜 사업가로 발전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농을 이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창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100% 창업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다 농촌에 창업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1인 창업가일 겁니다. 1인 창업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농사 지어서 내가 홍보하고 내가 영업하고 내가 포장해서 내가 팔아야 된다는 뜻이죠. 막상 귀농하려고 했더니 은근히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귀농 창업 자금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뭘 쓰라고 해요? 사업계획서를 쓰라고 하죠. 귀농 창업 자금 3억을 받으셨거나 청년창업농에 선정되신 분들은 이 사업계획서를 쓰고 통과하셨을 거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금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게 사업계획서니까 미리 작성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귀농기촌과나 인터넷에 귀농창업자금 사업계획서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받은 돈은 거의 농사 짓기 위해 땅을 사거나 작물을 키우기 위한 곳에 투자될 거예요. 근데 진짜 성공하는 농업인들은 여기에서 사업계획서를 한 번 더 씁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던 그 사업 있잖아요. 지금은 소상공인 도약 지원 사업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게 내가 귀농해서 농사만 짓다 끝날지 아니면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최근 20세 1에 달할 정도로 치열한 사업인데요. 선정이 되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도전해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귀농 창업자금이라는 거는 결국은 갚아야 되는 돈인데, 이건 내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실현하라는 지원금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 생각엔 이거야말로 우리 농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사업계획서에 작성해야 될 내용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 사업계획서라는 게 누군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냐? 이 사업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자원을 중심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다. 좀 추상적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매우 심플합니다. 내가 키운 고추로 양념을 만들어도 되고요. 내가 키운 허브로 체험이나 관광 상품을 만들어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공실로 있던 마을회관을 리모델링 한 다음에 수직농장과 연계한 공간 사업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수직농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수확도 하고요. 체험을 하는 사업을 하는 거죠. 다른 선정된 사업을 보면 의성 마늘로 만든 디저트, 제주 동백꽃으로 만든 화과자, 상주 표고버섯으로 만든 칼국수, 강화도 쌀로 만든 맥주, 안동 참마로 만든 마스크팩, 두물머리 농촌 체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1차 생산에만 머무르지 않고
내가 사는 지역과 내가 키운 작물을 어떻게 상품화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 내가 키운 토마토랑 딸기를 어떻게 해야 가치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 이게 바로 내가 귀농에서 농사만 짓다 끝나지 않고 진짜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소상공인 도약 지원 사업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사업과는 다른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다른 사업이랑 똑같습니다. 바로 어떻게 팔 것이냐에 대한 물음인데요. 내가 쌀로 호떡을 만들더라도 혹은 내가 쌀로 로켓을 만들더라도 결국 팔 수 있어야 시장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한테 유리한 게 뭐냐면 우리는 내가 키운 농산물을 로컬 푸드에도 내보고 공판장에도 내보고요. 직거래로도 팔아보고 온라인으로도 팔아본 경험이 풍부하잖아요. 이러한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사업계획서의 유통망 구축에 대한 물음에 우리가 남들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에서든 판로에 대한 대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나라에서 4천만 원, 7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돈이 단순히 경험치만 쌓으라고 주는 건 아닐 거잖아요. 잘 만들어서 잘 팔아봐라. 이런 의도가 있을 건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면 장학금도 받고 더 대우받잖아요. 사업이라는 거는 잘 파는 사람이 장학생인 겁니다. 그리고 이 장학생은 소상공인 도약 지원 사업 그 다음 버전인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건데요. 그때는 무려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결국 잘 파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각이 하나 있어요. 내가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하면 잘 팔릴 것이라 이런 생각인데요. 절대 아닙니다. 브랜드가 있어야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잘 팔리는 게 그게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비싼 돈 주고 상표 만들고 포장지도 만들었지만 생각대로 안 팔려서 박스만 집에 잔뜩 쌓아둔 집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반면에 비닐 포장지에 스티커만 하나 딱 붙여서 내놔도 불티나게 팔리는 상품이라면 그게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파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파는 연습도 무척 간단하죠. 스마트 스토어로 연습하면 됩니다. 내 상품을 올려서 사람들한테 판매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상품이 없다. 이런 분은 위탁 사이트에서 내가 팔고 싶은 상품을 가져와서 판매할 수도 있어요. 제가 고정 댓글에 스마트 스토어 A부터 Z까지 이 완전 정복 영상을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 영상 보시면서 스마트 스토어 꼭 마스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귀농한다는 건 결국 내가 우리 지역에서 창업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매일 지나치는 마을 회관을 체험 공간이라는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내가 재배한 콩으로 쿠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게 그저 좋은 값에 팔리면 땡큐인 원물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업 계획서 한 장 써오는 순간 우리들의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농사만 잘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나에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농사 지은 걸 어떻게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요즘은 세상이 워낙 좋아졌잖아요. GPT든 제미나이든 클로드든 AI의 사업계획서 파일 하나 딱 올려놓고 대화만 해봐도 방향성이 보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귀농 절대 하지 말라는 말. 어쩌면 농사만 짓겠다라는 사람들한테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농촌에서 사업가로 크려는 이 야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도 같이 농사만 짓는 사람이 아니라 이 농사를 지은 걸로 어떻게 내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계속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입추가 지나서 그런지 날이 조금 선선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한낮은 더우니까 쉬엄쉬엄 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